안녕하세요. 책을 통해 성장해가는 반야의 서재입니다. 자연은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인데요. 우리는 자연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더구나 자연 에너지, 즉 태양, 공기, 물, 식물에는 몸과 마음을 살리는 자연 치유력이 있다고 하는데요. 죽음의 문턱에서 이런 자연 치유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소중한 책이 있습니다. 2004년에 초판이 나왔는데요. 책이 나오기까지 무려 45번이나 손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책을 읽어 나갈수록 가슴이 따뜻해지면서 감동이 느껴졌습니다. 건강에 대한 단순한 이론서가 아닌 치유자로서, 진정한 힐러로서 진심을 담아 사랑의 마음으로 썼다는 것이 느껴지는 그런 책인데요. 바로 땅 에너지를 이용한 자연 치유입니다. 저자는 워렌 그로스맨 박사님이시고요. 샨티 출판사입니다. 저자 워렌 그로스맨은 미국 켄트 주립대학에서 심리학 박사를 받고 심리치료사 일을 해왔는데요. 그러다 어느 해 브라질로 여행을 갔다가 그만 기생충에 감염이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병원 의사로부터 일주일 정도밖에 살지 못할 거라는 사형 선고와도 같은 진단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저자는 하루가 다르게 기력이 약해지는 것을 느끼면서 이게 바로 죽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형 선고 앞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해요.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라고 하잖아요. 그는 몸의 본능적인 힘에 이끌려서 맨발로 땅을 계속해서 밟았고 땅에 몸을 눕히고 아픈 곳을 땅에 대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어느 순간부터인가 조금씩 기운이 되살아나기 시작했는데요. 책의 머리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눈부신 여름날 침대에서 일어나 걸을 수 있을 만큼 몸이 좋아졌다. 그 후 매일같이 난 천천히 몸을 이끌고 나가 침대가 아닌 땅 위에 몸을 뉘었다. 그렇게 눕는 순간 나의 인식에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대지가 정말로 살아있다는 인식, 실체가 분명한 아름다운 푸른빛의 에너지로 충만한 대지의 침대 위에 내가 누워있음을 확연히 느낀 것이다. 이 경험으로 작가는 새로운 통찰을 얻었고 사람의 몸은 자연 에너지, 특히 땅 에너지를 통해 아픈 몸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연 에너지와의 신비로운 관계를 통해서 아픈 몸을 치유하는 법, 자기 몸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듣는 것을 터득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는 단순한 심리치료사가 아닌 치유자, 즉 진정한 힐러로 거듭나게 되지요. 힐러는 사람의 몸은 물론이고 마음과 영혼까지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삶의 스승과도 같은 존재인데요. 치유자, 즉 힐러는 직접 환자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환자 사이에서 치유력을 연결해주는 중재자, 산파와도 같은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책에서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것이 요즘의 내일이다. 여러분은 여기 땅 위에 살고 있어요. 자, 확인시켜 드릴게요. 맨발로 대지를 딛고 대지를 느껴보세요. 그러면서 사랑으로 많은 이들에게 내 가슴을 열어보이는 것이다. 그러면 그들의 삶도 변화한다. 증상이 사라지고 병이 치유된다. 물론 여기까지 오기도 쉽지는 않았다. 우리 모두가 발을 디디고 있는 이 실제, 우리 모두가 호흡하는 이 실제,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향해 가고 있는 이 간단한 실제를 깨닫기까지
내 나름의 문제를 극복해야만 했던 것이다. 네, 죽음과 맞닥뜨리는 상황까지 갔던 저자가 그 크나큰 고통을 체험하고 극복하면서 그런 고난의 여정을 통해서 진정한 힐러로 재탄생된 것 같습니다. 건강과 힘을 되찾으면서 치유자로서 내 능력과 신체적인 힘 사이에 분명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깨달았다. 나는 매일매일 땅 위에 누워 운동을 하는 것으로 하루를 열었다. 하루 일과에 꼭 필요한 준비 작업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의 질병을 치유해주는 매개체인 사랑을 충분히 주려면 치유자는 자고로 대지로부터 많은 양의 에너지를 흡수해야 한다. 치유자가 된다는 것은 화가나 음악가가 되는 것과 같은 일이다. 진정으로 재능이 있다면 스승을 찾아서 배우기보다는 자기 나름의 경험과 자연 세계에 먼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치유자, 즉 힐러가 된 저자 워렌 그로스맨은 심리치료사들에게 치유법을 가르치는 학교를 만들었는데요. 바로 빛의 학교입니다. 빛의 학교는 경력 제한이 없었는데요. 치유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될 수 있었지요. 먼저 이 사진을 구성한 뒤 우리의 새로운 치유법을 와서 확인해 보라고 동료 50명을 초대했다. 어느 화창한 일요일 아침 심리학자, 사회사업가들로 발 디딜 틈이 없는 우리 집 거실에서 나는 한 명 한 명 치유를 해보였다. 치유를 끝날 때마다 원하는 분에게는 누구든 치유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을 빠뜨리지 않았다. 그러자 2년 과정에 9명이 등록을 했다. 나는 가슴이 벅차 올랐다. 곧 나는 치유법을 가르치는 일이 여타의 학문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무용이나 운동을 가르치는 일과 더 흡사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치유자가 되려는 이들은 우선 2가지 기술을 완전히 익혀야 했다. 하나는 대지와 교감하는 기술, 즉 자신의 몸을 통해 대지의 에너지를 끌어들이는 법이다. 2번째 기술은 마음만 먹으면 어떤 순간에든 가슴을 여는 법이다. 사랑, 즉 가슴의 에너지 파동이 바로 치유를 일으키는 매개체이기 때문이다. 치유자는 무엇보다도 자연과 친숙해져야 한다. 학생들은 매일 아침 땅 위에 눕거나 나무에 몸을 기댄 채로 향초나 이끼들을 세심히 관찰한다. 그리고 실내 수업 시간에는 발이나 가슴에 집중하는 법을 배운다. 학교가 커가면서 나의 수제자들이 학교의 직원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제 심리치료를 위해 나를 찾는 이는 거의 없어졌지만 치유를 위해 나를 찾아오는 이는 많았다. 나는 즐거운 동시에 놀랍기도 했다. 50대 중반의 부르주아지의 학자. 그런 내가 치유자가 된 것이다. 그러나 난 단순한 치유자가 아니었다. 치유는 내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유일한 일이었다. 사랑하는 법을, 자연과 교감하는 법을, 그럼으로써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법을 가르치는 이 일에 난 나의 모든 것을 바쳤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치유자란 어떤 존재인가? 세월의 검증을 받은 기술로 병자를 치료하는 사람? 맞는 말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는 아무것도 못한다. 치유자는 질병과 기회주의, 가혹함으로 가득한 이 고난의 세상 한가운데를 살아가는 성숙한 사람이다. 그러나 그는 자신과 타인들을 위한 훨씬 더 나은 길이 있음을 알고 있다. 치유자는 삶의 2가지 차원에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이다. 자연을 민감하게 느끼고 마음을 모아 겸허하게 자연과 교감할 줄 안다. 치유자는 사랑에도 민감해서 가슴의 중심에 모든 것을 집중하면 사랑을 불러 일으킬 수 있음을 잘 안다. 그리고 매일매일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치유자는 행복과 사랑, 건강을 소원하며 이를 위해 언제나 적극적으로 움직인다. 스스로가 건강하고 가슴이 따스해야 타인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잘 알기 때문이다.
하지만 치유자의 길이 자신의 타고난 길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럼에도 치유자로서의 능력을 키우고 싶다면 열심히 그 능력을 개발해서 최선을 다해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치유해 주어야 한다. 생명을 주고 생명을 고양시키는 두 가지 요소, 즉 자연과 사랑에 관심을 기울이면 누구나 더 나은 세상을 창조할 수 있다. 네, 이제 땅의 에너지가 주는 세 가지 선물과 인간의 에너지 센터 7개의 차크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땅 에너지가 주는 세 가지 선물. 첫째는 해독 작용이다. 우리는 음식이나 공기, 타인들과의 부대낌을 통해 끊임없이 건강하지 못한 물질을 흡수한다. 몸속의 이런 해로운 에너지는 몸과 마음의 건강한 작용을 방해한다. 땅에 등을 대고 누워 척추에 닿는 땅의 느낌에 집중하며 누워 있다 보면 우리의 에너지가 자발적으로 땅의 에너지와 교류하면서 해독 작용이 시작된다. 척추를 통해 쓸모없는 에너지들이 배설되는 것이다. 땅 에너지의 두 번째 기능은 우리 몸을 에너지로 가득 채워주는 것이다. 땅 위에 발을 딛고 서는 순간 우리는 그 땅과 상호작용을 한다. 그러므로 땅에 닿는 발바닥의 촉감에 의식을 집중하며 서 있다 보면 발바닥을 통해 마치 펌프처럼 땅의 에너지가 몸을 관통해 위로 끌어올려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 이런 식으로 몸속의 에너지가 증가하면 신체적 질병은 물론 정신병의 증상 대부분이 호전되거나 완전히 사라진다. 땅 에너지의 세 번째 기능은 자연스러운 감각을 향상시켜 주는 것이다. 우리들 대부분은 낮 동안 주로 추상적인 두뇌 활동에 전념한다. 사업상의 업무를 보거나 기계를 돌리고 이론을 학습하거나 컨설팅을 한다. 공부나 글쓰기, 세금 계산 등의 일을 몇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누구나 피곤함을 느끼는데 이런 신체적, 심리적 불편함은 모두 인위적인 행위들에 몰두한 결과이다. 해독제는 아주 간단하다. 매일 잠깐씩이라도 땅 위에서 보내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아침에 잠에서 깼을 때와 하루 일과를 마친 후의 시간이 가장 이상적이다. 인간의 에너지 센터, 차크라. 생명의 에너지가 물질로 현시될 경우 우리는 이를 몸이라 부른다. 반면에 에너지의 움직임을 느낄 경우에는 이를 감정이라 부르며 그 내용물에 초점을 맞출 경우에는 그것을 생각이라 부른다. 인간은 원통 모양의 에너지 흐름 체계로 그 맨 밑바닥은 땅 에너지와 연결되어 있다. 땅의 에너지는 발과 다리를 통해 위로 흐른다. 일단 척추 끝에 가 닿으면 땅의 에너지는 차크라라 불리는 7개의 에너지 센터를 통과해 위로 올라간다. 차크라는 물체가 아니다. 고정된 사물도 아니다. 소용돌이가 강의 흐름 속에 존재하는 움직임의 하나인 것처럼 차크라는 인간의 에너지 흐름 속에 존재하는 하나의 움직임일 뿐이다. 차크라는 인간 에너지의 해부학적 지도를 형성한다. 차크라는 결코 불가해하거나 신비로운 것이 아니다. 에너지가 곧 생명 자체이므로 차크라에는 생명의 특정한 기능을 담당하는 능력이 있다. 때문에 그 위치와 진동수 면에서 개개의 차크라들은 서로 분명하게 구별된다. 첫 번째 차크라는 골반 바로 아래의 회음부에 있다. 이 차크라의 주요 기능은 인간을 땅, 즉 생명력과 연결시켜 주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 차크라는 몸의 에너지를 공급해 준다. 첫 번째 차크라에서 위로 올라간 에너지는 허리선 아래, 즉 단전 자리에 위치한 두 번째 차크라에 도착한다. 이때 두 번째 차크라 안에서 에너지가 회전하면서 에너지의 진동수가 변화한다. 골반과 그 구성물들이 제 기능을 담당하도록 에너지의 진동수가 낮아지는 것이다. 그런 다음 골반 기관들 속으로 에너지가 분배된다.
이제 에너지는 다시 태양총의 중심을 둔 세 번째 차크라로 올라간다. 세 번째 차크라는 배꼽 윗부분입니다. 이 세 번째 차크라에서 에너지 진동수는 높아지는데 이 기관들은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에 사용되는 에너지와 같은 진동수로 진동한다. 이처럼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은 이 세 번째 차크라에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생각이나 신경계통의 장애는 바로 이 부위에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횡격막을 통과해 가슴 한가운데, 즉 심장 부위로 상승한 에너지는 네 번째 차크라에 이르러 더욱 높은 진동수를 가진 에너지로 변화한다. 이 에너지를 사용하는 부위는 심장과 폐이다. 이때의 에너지는 많은 위대한 일들을 행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진동수가 아주 높다. 이 네 번째 차크라의 에너지는 바로 사랑의 에너지이다. 일상 속에서 자신은 물론 타인들의 삶을 보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해주는 이벤트를 만드는데 이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다. 사랑은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에너지이다. 건강하게 활짝 열려있는 네 번째 차크라에서 나오는 이 에너지는 치유의 절대적인 선결 조건이다. 네 번째 차크라에서 위로 상승한 에너지는 목에 있는 다섯 번째 차크라에 다다른다. 다섯 번째 차크라의 에너지는 소통과 창조, 삶의 균형을 위해 사용된다. 남성성과 여성성, 의식과 무의식 등 자아의 모든 양극적 측면이 이 다섯 번째 차크라에서 균형을 이룬다. 다섯 번째 차크라는 갑상선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치유하는 열쇠가 되기도 한다. 다섯 번째 차크라에서 에너지는 다시 이마 정중앙으로 상승한다. 흔히 제3의 눈이라 불리는 이 여섯 번째 차크라에서 에너지의 진동수는 다시 한번 높아진다. 마지막 일곱 번째 차크라는 머리 꼭대기 정수리에 있다. 굴뚝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이 차크라는 선형적인 인간의 에너지 흐름에서 위로 뚫린 환기창과 같다. 유능한 치유자라면 발을 통해 땅 깊숙한 곳까지 연결되는 동시에 자신의 에너지를 머리 위 높은 곳으로까지 확장시킬 줄 알아야 한다. 에너지는 지능이 아닌 지성이다. 두 번째 차크라를 제외한 모든 차크라는 위로 올라갈수록 더욱 높은 진동수의 에너지를, 그 결과 더욱 높은 수준의 지성을 창조해낸다. 그러나 이는 전체적인 에너지 시스템이 건강하고 땅과 적절히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사랑과 용기, 그리고 네 번째 차크라. 사랑은 건강하게 열려있는 가슴, 즉 네 번째 차크라에서 만들어지는 특정한 에너지 진동수이다. 의식적으로 자각하거나 말로 표현하지 못해도 이 에너지에는 누구나 반응한다. 사랑하는 이가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자신의 일상적인 한계를 초월한다. 치유 과정에 사랑이 보태지면 기존 의학으로든 대체 의학으로든 환자가 치유된다. 사랑은 인간 에너지의 일부이며 이성을 초월하는 지성이다. 사랑에서 우러난 관심은 자기 중심적이지 않고 헌신적이며 사랑은 모든 질병과 공허에 해답을 주는 원천이다. 우리가 용기를 경험하는 부위는 바로 심장이다. 미디어에서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적인 모습을 보이기 위해 자신의 두려움을 무시하는 것은 용기가 아니다. 마찬가지로 전장에서의 용기 역시 진정한 용기라 할 수 없다. 진정한 용기는 즐거운 마음으로 의미 있는 행위들을 계속하는 능력을 말한다. 그러나 심장 차크라에 에너지가 부족할 경우 두려움이나 낙담으로 움츠러들고 결국 어려운 상황을 버텨내지 못하게 된다. 용기의 에너지는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네 번째 차크라 둘레에는 우리가 속박에 직면했을 때 확장되는 지속적인 에너지 고리가 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이런 고리가 분명히 존재한다. 가슴의 치유는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가슴이 건강해야만 가족을 보호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책임감 있는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슴 에너지가 부족한 사람은 아이와 자연을 보호하거나 양육할 수 없다. 세상을 위해 보람 있는 일은 타인에게 행복을 선사하는 일뿐이다. 네 번째 차크라가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 몸 역시 건강할 수 없다. 그리고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첫 번째 차크라가 건강하지 못하면 네 번째 차크라의 건강 역시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가슴의 치유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연 속으로 들어가 땅의 에너지에 다가가는 법을 터득하는 것이다. 제가 예전에 한의원에서 일한 적이 있었는데요. 한의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을 보면 네 번째 차크라, 가슴 부위가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 그곳에 손만 대도 아프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았어요. 평소에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아왔거나 화가 많이 쌓여 있으면 기가 정체가 되어 이 가슴 부위가 뭉쳐지고 굳어지는 것인데요. 이 부위가 막혀 있다면 기가 원활하게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여러분들도 지금 가슴 차크라 부분 만져보시고 많이 굳어 있으면 마사지를 해서 완전히 풀어주셔야 합니다. 기순환,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말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반야의 서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